김민규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3학년도 인하대학교 수시 입학전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하대학교 인천의 하버드대학이라고 하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나 봐요. 인하대와 하와이의 약자가 인하대입니다. 인천과 하와이에서 딴 대학의 명칭이 인하대입니다. 역사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냥 조금 가볍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부터 먼저 했습니다. 자,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변화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하대의 경우에 지금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지역 추천 인재 전형이라고 작년에는 명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칭명이 지역 균형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교과 전형이고요. 인원을 비교해 본다면 작년 대비해서 한 3명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과 모집 인원이 거의 비슷하다. 401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인하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두 가지입니다. 인하 미래인재 전형과 인하 참인재 전형이 있는데, 자,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에도 10명 정도가 증가해서 913명을 모집을 하고요. 참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11명 감소해서 304명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시의 경우에도 가군에서는 56명 감소해서 373명 모집하고, 나군에서는 7명 감소해서 457명 모집하고, 다군에서는 85명 증가해서 391명 모집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천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 학생들의 분포를 보면은 인천 지역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인천 지역 학생들의 특징상, 성향상 인하대는 하나 반드시 걸치고 다른 대학들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별 7명 이내에 추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하대 꼭 가고 싶은데, 추천받고 싶은데 추천을 못 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추천 인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 교과 전형에 쓰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겠죠. 이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추천 인원에서 밀려서 추천서를 못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추천 인원 제한이 없으니까 다 원하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인하대학교 미래인재 전형과 참인재 전형에 대학에서 안내한 내용을 보면은 전공에 대한 역량들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어떤 고른 역량이 있는 친구다라고 하면 미래인재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지성이라든가 나의 어떤 탐구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친구들은 참인재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라고 인하대학교에서는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지원할 때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인하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고 싶어요. 그런데 미래인재 전형과 참인재 전형으로 어디로 지원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쟁률 낮은 쪽으로 지원해라. 그 결과 경쟁률 낮은 쪽으로 지원해서 합격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전제가 있죠. 이 친구는 학생부 관리를 완벽하게 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학생부 관리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미래인재 전형이든 참인재 전형이든 가능하다면 경쟁률 낮은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있죠. 학생부 관리를 완벽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올해 인하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 자기소개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에서 작년과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진로 선택 과목 내신 반영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상위 3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A를 받은 게 있다, A 받은 게 3개다라고 하면
교과 전형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전형별 모집 인원이 변동되는데 정시를 4명 늘렸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올해 1월에 인하대학교 입학처에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설명의 자료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최종 합격자의 지역별 현황, 미래인재 전형을 보면은 2021학년도에는 인천 지역 학생이 28% 합격했어요. 그런데 작년 22학년도의 경우에는 인천 지역 학생들이 34%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 학생이 24%, 서울 지역 학생이 8%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하대의 경우에는 주로 인천 지역 학생의 합격자 수가 3분의 1이 넘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역시 차민재 전형도 인천 지역 학생이 29% 합격을 했고요. 경기 지역 학생이 31% 합격을 했고 서울 지역 학생은 8%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하대의 경우에는 인천, 다음에 경기권 학생들의 합격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자들의 어떤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을 본다면 참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에 전체 평균은 2022학년도 경우에는 2.99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관리를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한다면 인하대의 경우 미래인재 전형 또 차민재 전형은 2.94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했던 말 기억하죠. 경쟁률 낮은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하대학교 교과 등급 현황을 본다면 작년에 전체 평균이 2.49 학생들이 전체 평균이 2.49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하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이 2.49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1.53으로 상당히 높았다라고 하는 거, 의과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교과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을 본다면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수능 최저를 충족했느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을 본다라고 한다면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원율에 비해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비교적 한 반 정도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잡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천 지역의 가장 핫한 학교인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